안녕하세요. 리치걸스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리치걸스의 막둥이 서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든든한 저점의 신, 저점 귀신 우리 업서브님 모시고 방송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우리 네. 서브님 이번 주 월요일에 또 엄청난 저점을 또 기가 막히게 잡아주셨잖아요. 네. 그때 그 저점의 사인이 이제 서브님은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리치걸스 시청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서브님만 믿고 따라가면 심적으로도 든든하고 또 수익적으로도 든든해진다는 걸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이 방송을 잘 안 보셨던 혹은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제 네. 그런 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모여서 우리 리치걸스가 만들어졌거든요. 네네. 우리 이제 주식 공부, 투자 공부, 그러니까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부동산이든 우리가 뭐 코인이든 맞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 공부를 해가면서 부자 돼보자. 네. 그래서 우리가 모였는데, 네, 취지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리치걸스 멤버분들이 저의 교육 방송에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실전 반에 계신 분들의 이제 문자도 같이 받는 전체 문자입니다. 단체 문자인데 그렇게 이제 월요일 날 문자를 3번 받았죠. 맞아요. 네. 3번 보내주셨어요. 자, 저점이다. 지금이야. 저점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네. 이건 막바지 물량이다.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용기 있게 가지 않으면 네, 이 월요일 날 미친 하락이 나오는데 그냥 코스피 마이너스 10% 말이 안 되는 코스피 코스닥 미친 둘 거죠. 다 서킷 네.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맞아요. 서킷 브레이크가 어디서 사용되는 단어인지 아세요? 서킷 브레이커요. 어떤 서킷 걸까요? 브레이크. 보통 이제 사이드카 같은 경우는 네. 뭐 신호 위반을 하거나 속도 위반하거나 이러면 정지 해가지고 경찰차가 이렇게 따라와서 네. 딱 옆에 세우죠. 네네네.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면 서킷 브레이크는 비행기가 비상 착륙해서 브레이크를 싹 잡아주는 거. 그게 바로 서킷 브레이크군요. 네, 그런 우리가 아주 긴급한 상황. 네. 너네 지금 이거 맞니? 너네 지금 이렇게 투매하거나 혹은 너무 쫓아서 매수하는 거 맞니?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아. 자,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서킷 브레이크. 근데 네. 이제 이런 게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게 도대체 얼마만일까? 사실 4년 네, 코로나 폭락 때 그랬을 거고 또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은 게 한 10년 전쯤에 네. 10년도 넘었어요. 그때 서울경제TV에서 제가 방송을 오래 오후에, 네네네. 오후에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김보람 아나운서랑 네. 오후 4시 반에 막 얘기하는데 삐뽀 하면서 아이고. 이게 사이드카가 매일 걸리고 어머머머. 서킷도 걸리고 막 그랬었어요. 엄청 심각했네요 그때 그래서 당시가. 그런 일들이 이제 저는 시장에서 참여한 지가 이제 한 24년 넘어가니까 지금 상황이 언제랑 비슷해. 네. 그때를 참고해서 지금 시장을 대응하다 보니까 월요일날 저점도 잡아낼 수 기가 있었던 막히게 거죠. 잡아내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알고 싶으시면은 저희 리치걸스 구독 한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구독, 좋아요. 네. 리치걸스 구독, 좋아요, 해제. 이거 요즘 해제 유행이라면서요? 해제. 해제. 네, 요즘 유행인 거 해제. 네, 그래서 좀 간략하게 먼저 좀 시장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이 좀 완화되는 듯 하면서도 또 반등이 좀 보였거든요. 그런데 또 경기 침체 이후 공포 이후에 또 코스피 지수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또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고요. 이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폭락을 만들었던 네. 상황이 일단 처음에는 3가지 정도. 네, 그죠? 3가지.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실 거니까 스토리를 쭉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죠? 어차피 실전이 중요한 거지 시황이 중요하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황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알고는 네.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내가 그 내용들 중에서 어떤 걸 중점으로 대응하면 될 것인가만 파악해내면 되지, 네. 시황을 파고들고 파고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서울대 박사님, 경제학과 박사님이시죠. 이런 분들이 돈 벌겠죠. 절대로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도 시황 분석 중심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네. 저처럼 실전 매매, 네. 실전에 특화된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황 분석 잘 하시는 분이 과연 월요일 저점을 용기 있게 야수의 심장으로다가 매수를 했을까? 네, 그러니까요. 안 했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3가지는
갑자기 경기 침체 우려감이 네, 나타났죠. 경기 침체 우려, 네, 경기 맞습니다. 침체 우려감이 나타났고 그래서 두 번, 네. 뭐 글로벌 지수가 뭐가 어쩌고저쩌고 S&P 뭐 PMI가 안 좋게 나왔어. 그 다음에 실업률이 좀 높게 나왔어. 네. 등등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엔케리 청산 네. 우려감이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이란이 전쟁을 조금 크게 할 것 같은 5차 중동 전쟁으로까지 번지지 번질까? 않을까 네. 하는 요 정도인데 자 하나씩 봅시다 그냥. 네. 경기 침체 이제 뭐라 그래요? 저는 지난주 우리 리치걸스 그리고 연하님하고 방송했지만 네. 나는 아니다. 나는 경기 침체 이거 지금 맞아요. 시그널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네, 경기 침체 시그널로는 너무 약해. 확인을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지 이건 나온 것만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나왔는데 이거 샴의 법칙 이거 걸리는 거 아니냐. 아니 그걸 만드신 분이 나와가지고 아닌데요. 요번엔 다른 데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걸 왜 여기저기서 경기 네, 침체라고 오히려 네. 막 부추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엔캐리가 가장 문제일 거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 때 돈을 천문학적으로 풀었죠. 그러니까 사람들 주머니에 이렇게 돈을 넣어줬어요. 네. 통장에다가 꽂아줬어. 그러니까 돈이 너무너무 많이 풀리니까 잔고가 쌓였고 네. 잔고가 쌓이니까 돈을 많이 썼죠. 소비가 네네네네. 확 살아났어요. 그래서 파티를 벌린 거죠. 계속해서.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는데 이제 제니 옐런이 예. 국가 재정 정책으로 돈을 무지막지하게 또 풀었죠. 네. 이게 천문학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이 정도까지 규모가. 그러니까 네. 코로나 때 돈을 푼 것도 천문학적. 네. 그 다음에 제니 옐런이 돈을 풀었던 것도 천문학적인 천문학적으로. 부분이다. 처음 있는 일이다 할 정도로 엄청난 돈을 풀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돈을 풀어도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국채를 발행을 하면 누군가는 그걸 사줘서 네. 그 돈이 나와야 되는데 점점 그걸 사줄 사람들이 없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래도 일본이 네. 계속 돈을 풀어내면서 그랬었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저가 너무 심각해. 네. 야, 그래도 150엔은 넘지 않아야 되는데 하다가 갑자기 160엔까지 넘어가니까 이거 문제야. 사실 뭐 트럼프가 가만 안 두겠어. 이거 문제야. 미국에 심각해. 네. 라는 얘기들도 했는데 약간 TV 토론을 하고 나서 트럼프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의 뭐랄까 약간 숏을 쳐놨던 물량들이 조금씩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저가 그때부터 꺾기 시작했고 암살 시도 때가 컸죠. 그때가 이거 트럼프가 대통령 무조건 거의 되는 거야. 네네. 이 상태라면 바이든이라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또 크게 출렁거리는 부분들에 이제 임계점에 왔다라는 표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댐이 무너지기 직전 막 이런 상태인데 누군가가 돌멩이 하나를 딱 던졌는데 그 돌멩이를 맞은 그 충격에 평상시 같으면 무슨 돌멩이에 댐이 그렇죠. 무너질 리가 없는데 댐이 무너질 리가 없는데 요번에는 금이 쩍쩍쩍쩍 가 있는 상태였던 거야. 그걸 보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누군가 던진 그리고 BOJ의 금리 인상이었죠. 역시 사례를 정말 예술적으로 들어주세요. 이해가 너무 편해요. 네. 그쵸? 리치걸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그 때문에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물론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 건 아니지만 크게 구멍이 나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거 뭐 가래로 막을 거 뭐 석가래로 막나 그러나요? 뭐 그런 표현도 있죠. 사실 요즘에 그런 말 잘 안 쓰다 보니까 좀 낯설어지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현재까지 벌어져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서 그 세 가지 중에서 중동 전쟁 지금 났나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네. 서로 으르렁대기만 해요. 계속 임박했다. 우린 전쟁 불사한다. 너네 대응한다. 하면 우리 선제 타격 한다. 으르렁. 그게 며칠이나. 남자들 저기 술 먹으면 막 싸우면서 때려봐.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요.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우리 일명 이거 전문 용어로 아가리 파이터라고. 입만. 입으로만 싸우는. 네네. 그 상황이 지금 있죠. 그리고 이제 네타냐후 같은 인물은 지금 계속해서 전쟁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때려라 제발 때려라. 명분으로 우리 좀 전쟁 좀 더 길게 갖고 가자. 어차피 미국의 대선의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대선 전에 전쟁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면 너네 우리 계속 지원해 줘야 해. 어쨌든 지원해 줄 테니까라는 아마 그런 확신을 좀 더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에 전쟁을 어떻게든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일단 이런 거는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지 말자고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황을 깊이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릅니다. 실전 매매와는. 지난주에 제가 연하님한테 네. 금요일에 이렇게 됐을 때죠. 금요일에 네. 이렇게 됐을 때 아마도 이 상태를 보고 금요일 날 상태를 보고 투매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네. 경제TV든 유튜버든. 근데 그 사람들은 사짜다라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투매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렸고 그런 투매는 금요일 날은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 재방송도 한 번씩 보시니까 재방송 계속해서 금요일 날은 제가 공개 방송을 했거든요. 하루 종일. 그리고 월요일도 하루 종일 공개 방송했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날도 제가 또 하루 종일 공개 방송 할 거니까 편히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금요일까지는 아니요 저점 신호 안 나왔습니다. 계속 그랬어요. 저점 신호 안 나왔어요.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개파락하면 월요일이 아마 저점일 확률이 높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빨리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네. 투자자들이 공포를 당하기 전인 거예요. 멘붕을 왔어. 뭐지? 정지가 된 거죠. 네, 뇌정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가. 네.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이고 주말 동안에 여러 채널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지금 경기 침체가 되고 네. 이렇게 되면 더 심각해. 엔캐리 자금이 무려 2경 7천조 원이야. 그러니까 요게 터진다고 하면 얼마나 더 큰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2008년 서프라임 사태 소환하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월요일날 개파락이 또 빵 나왔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와. 10% 넘게 하락을 심장이 해버리니까 철렁철렁하네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네. 견디지 못하고 이제 투매가 나왔어요. 네, 월요일날.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저점이다라는 나는 이제 주식을 사겠다. 네. 그래서 제가 주력으로 말씀드렸던 것들 특히나 좀 상당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좋아요 했던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오히려 더 담았어요. 더 담고 네. 매일 그냥 떨어지면 무조건 사고 담고. 월, 화, 수, 목. 서브님. 금요일은 이제 오늘은 팔기만 했어요. 팔기만 아침에 하셨구나. 아싸 그러고 딱 팔기만 하고 이제 왜냐면 주말에 지난주는 안 나왔지만 네. 중동전쟁 부분들이 어쨌든 계속 으르렁 되니까 맞아요. 또 한번 툭 쳐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그 다음에 이제 과거 그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네. 지금 이제 이번 금요일은 저는 현금을 살짝 많이는 아닙니다. 살짝 정도만 네. 높이고 넘어왔어. 중동 쪽이 조금 시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투매 나왔고요. 네. 요거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개인들의 어떤 동향을 좀 살펴보죠. 네. 개인들 동향들을 이제 봐보면 개인들이 어떤 선물 매수를 많이 해놨던 거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데 지금 보면은 선물을 개인이 매도죠. 외국인들도 일단 매도입니다만 매도. 개인들의 일단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좀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네. 물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되려 금요일이나 월요일이나 이렇게 매수를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 코스피에 들어와져 있는 이 개미들이 과연 진짜 순수 개미일까? 보통은 대형주 매매를 하는 개미는 별로 없죠. 네. 코스닥의 종목들을 매매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코스닥에 보면은 이제 월요일 이제 지난 금요일에 밀려도 샀어요. 근데 네.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이렇게 대규모로 네. 던지죠. 코스닥이니까 6천억, 7천억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렇죠. 코스닥이니까. 네. 또 오늘도 좀 팔았네요. 반등해도 팝니다. 어차피. 네. 반등해도 파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보자고 하면 그러면 개인들은 지금 월요일날 크게 던졌죠. 네. 그죠? 코스닥으로. 그 다음에 화요일날
반등 나와도 던졌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려가면 좀 사고 올라가면 팔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을 나름 상당히 강하게 특히 네네네. 2차 전지가 우려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테슬라가 오르면 네, 그래도 테슬라가 올라가는 맞습니다. 이런 게 좀 요즘에 2차 전지가 조금 우려감이 있다? 이런 거 혹시 많이 접했죠. 어떤 걸로? 전 테슬라 얘기로 많이 기사를 접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사건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거죠? 전기차. 아, 전기차 지금 뭐 문제 폭파. 그렇죠. 네. 불이 나서 지금 갑자기 두 군데에서 큰 화재가 났죠. 그래서 우려감이 많다는. 그리고 아니 여기서 그런 거예요. 그래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것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기술이 나왔을 때 그 기술이 조금 지나면 혐오의 단계를 거쳐가서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발전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도 네. 1994년인가 IBM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런데 노키아에서 2000년 넘어가서 노키아에서 짠 하고, 그러니까 IBM은 그때 망했죠. 그거는 네네네. 스마트폰 사업이 애플이 이제 터지기 전에 대박이 터지기 전에 노키아에서 상당히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2000년 초중반까지 쭉 이렇게 뭐 팔아먹었는데 갑자기 아이폰 딱 내놓더니 우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판이 없어 와 이게 뭐야 그전엔 자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스마트폰에 자판이 있었어요. 옛날 폰 맞는 것 같아요. 노키아 거 접기도 하고 한데 자판이 있었어요. LG 거에도 막 있고 뭐 그랬는데 여기서부터는 다른 거예요. 자판이 없어. 왜 이렇게 이쁘지? 디자인이. 그렇죠. 뿅! 깔끔하고. 뿅 간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자체 운영체제나 거기에서, 우와, 야, 여기에서 음악을 다운받고 내가 불법 다운받지 않고도 네. 정상적으로 언제든지 원하는 노래나 뭐나 다 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혁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미 혐오의 단계나 그 다음에 밑밥 가는 작업들 다 해주고, 그러니까 누가 밥하고, 네. 근데 이게 밥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농사는 IBM이 짓고, 네, 밥은 노키아가 해놨는데, 거기에 밥을 이제 숟가락으로 애플이 열심히 먹어.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처럼 전기차도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 우리나라에서 큰 대형 화재가 일어나다 보니까 네. 지금 이게 전기차가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전기차 야 안돼 지하 주차장에 못 대 우리 아파트는 노 어떻게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약간 불편히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BMW 한참 불났을 때 옛날에. 네네네. 아니 나는 방송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송국에 거기가 그 신문을 발행하고 하다 보니까 화재 위험이 화학 그거 잉크부터 시작해서 그 화학약품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네네네. 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바깥에 길에다 세워놓고 방송하러 갔다가 들어오고 막 불편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 그게 빨리 끝났죠. 네. 그나마. 그리고 이제 어쨌든 와이프 차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전기차는 이거 안 될 것 같죠. 불편해. 그러니까 지상이 어딘가에다가 따로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는 이상 그렇죠. 당장은 어렵겠어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날들은 그나마 지금 8월 9일 금요일처럼 네, 오늘 강세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엔화가요.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나타난 거죠. 엔화 강세가 이랬던 게 지금 142엔이 깨지고 나서 그리고 올라가니까 그거와 함께 결이 비슷하죠. 네. 시장의 지금 상승의 결과 비슷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오려면 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지표가 나오려면 한참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그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거. 근데 이것도 플로리다나 이런 쪽에 대규모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막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네.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큰 허리케인이 닥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출근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더 컸다. 그러니까 네. 이건 T로 그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시간 지나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볼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조금 우려감을 좀 내려놓자.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시장의 하락과 반등을 보여주는 건 오히려 엔화의 문제가 더 있다. 네. 심지어 이게 요날 8일날 네. 8일날 요때 갑자기 팍 튀죠. 네. 또 그리고 이날 7일날 네. 이게 원래 진짜 이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갑자기 튀었죠. 네네네. 이게 이렇게 튀니까 이제 드디어 개입을 하기 시작했구나. 떨어지는 것을 멍 때리고 보고 있다가 아니 일본 애들아 너네가 지금 문제 잤니? 네. 그동안 구로다 총재가 10년 동안 문제예요.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이거 네. 통화 정책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골마 터지고 있는 거를 요번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지금 현재 그 BOJ 총재가. 네. 그래서 막 원숭이 닮았다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와서 욕을 합니다. 그냥 여기서 이제 갑자기 들어올려지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죠. 네네네. 그러니까 개입을 했구나.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면 개입을 해주고 있구나. 이런 게 믿음이 생기면 돼요. 믿음이 생기면 됩니다. 지금도 이제 146엔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145엔, 여기까지 이제 해서, 만약에 내려왔을 때 급하게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모습을 한 번만 더 보여준다면, 네. 시장은 이제 투자자들은, 그래, 더, 엔고가 나오지 않게끔, 엔화 강세가 되지 않게끔, 145엔에서는 강하게 빵빵 들어 올려주는구나. 그러면 안심해도 되겠어.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장에 돌려서, 그러면 그래도 뭐 시장이 불안하니까, 네. 가장 눈여겨볼 종목들이 어떤 종목일까요? 특징. 지금같이 약간, 경기 침체 나오면 어떻게 하지? 엔캐리 청산에 와르르 나오면 어떻게 하지? 반도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섹터보다는 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이. 어떤 게 있죠? 실적. 실적. 실적이 좋았던 거, 그다음에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되는 것들은 그래도 안심하고 갈 수 크게 있죠. 영향을 미치지 않죠. 자, 그리고 워렌 버핏 이분께서 역시 대단하시구나. 그죠? 왜냐면 거기는 돈이 엄청 많으니까 갑자기 바바바바바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몇 달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에 팔죠. 네. 그러니까 애플을 50%를 팔았어. 그런데 매우 긴 시간 동안 팔았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도대체 애플을 워렌 버핏이 다른 주식도 있고 하는데 애플 중심으로 왜 이렇게 많이 팔았을까? 왜일까요? 현금화가 제일 쉬우니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고 물량이 이제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계속 팔아대도 주가를 찍어 누르지 않으면서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죠. 그러니까 애플 중심으로 팔아. 그러면 이게 반대로 엔캐리 청산 자금들에 의해서 바바바바박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주식이 거기에 해당될까요? 바바바바 나온다. 그럼 이제 얘네들이 빨리 현금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돈을 빨리 회수해야 돼. 네. 그러면 얘네들이 막 매도해갖고 현금을 만들기 가장 쉬운 종목이 있다면 뭘까? 삼성전자. 그렇죠. 네. SK 하이닉스. 그렇죠. 이런. 현대차. 그렇죠. 이런 것 같아. 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물론 미국에서도 엔비디아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결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이 나와도 얘네들은 수익을 보고 파는 너무 많이 올랐어. 저 밑에서부터 갖고 있던 그런 물량들이 나왔었다, 현금화 시켰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SK 하이닉스가 지난 매도가 쭉쭉쭉 나올 때요. 그 다이와 증권, 다이와 증권에서 중점적으로 매도가 나왔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밀릴 때. 네. 그래서 다이와 증권 매도가 이제 끝나면 그래서 엔캐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 공격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빠졌구나 했던 건데 거기서 한 번 더 빠진 건데 이제
미국에 미국에 있는 대형 이제 기관 외국인들 이제 우리한테 외국인이죠. 걔네들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한 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애들도 자기네들도 돈이 급하니까. 네. 다른 나라에 되어 있는 것도 빡빡빡빡 던져서 빨리 회수하는. 빨리 회수해야죠. 그런 것들이 나와서 좀 상당한 과도한 움직임을 만들었다. 저는 일단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게 풀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엔캐리의 공격이 네. 안 들어온다면 어떤 종목을 가장 우선으로 사야 될까? 어떤 거죠? 잠시 후에 2부에서. 잠시 후 2부에서. 2부에서 만나요. 네, 일요일 날 2부에서 봬요.